오늘은 2023년 운송 섹터는 어떠할지 한번 연간 전망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운송 섹터를 맡고 있는 김영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운송 섹터는 어떠할지 한번 연간 전망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3년 일단 항공 그리고 해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부터 놓고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9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팬데믹 구간을 지나가면서 여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우리나라 항공 여객 같은 경우에는 출국자 수가 계속해서 이제 한 10% 정도 연평균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견고한 시장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그런 구간이 왔고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게 풀리면서 여객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대비해서 보면은 여전히 한 15% 정도 수준의 여객밖에 이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은 2023년부터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저희 하우스에서는 대략 한 2019년 대비 코로나 이전 대비로 해서 봤을 때 대략 한 70% 정도, 그리고 24년 정도가 돼야지 2019년 정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더딘 이런 회복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오른쪽에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 그 한국인에 대한 입국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1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과 같이 완전한 여행 자유화가 와야지 저희가 완전한 이 여객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여객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운임 자체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럼 이 높은 운임을 가져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굉장히 저조한 이제 여객 운항 편수가 이어졌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여행을 못 갔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권 그런 가운데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평균 항공권 가격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항 편수가 줄었다라는 거는 이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 필수 수요에 의해서 이 지금 보시는 이 ASP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객이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RPK는 결국은 이제 수송이죠. 우리나라 국적사들의 이제 수송을 보시면은 2022년 1분기 이후부터 가파르게 이제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일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CC들 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분기 이후부터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역성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도 여객 수송이 늘어나지만 지금 높아져 있는 이 운임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하는 그런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객 운항이 늘어날수록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구간을 굉장히 FSC들의 실적에 도움을 많이 줬던 이 화물일드 같은 경우에도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이후부터 지금 계속 빠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이제 화물 일들을 보시더라도 지금 2분기 이후에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객기가 많이 늘어나면 벨리카고가 늘어나서 화물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드가 이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공을 좀 요약을 드리자면 여객은 회복을 하고 여객 편수도 늘어나면서 지금 높아져 있는 여객 일드는 빠질 수밖에 없고, 여객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화물 쪽에 공급이 늘어나서 화물 운임도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섹터에서 지금 한 가지 큰 이벤트가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일 텐데 이 부분은 지금 EU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이 4개국에서 승인 절차가 나야지만 기업 결합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뭐 섣불리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병을 하게 될 경우 지금 국적사들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2019년 기준입니다. 여객의 73%의 점유율을 가져갔던 대형 항공사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은 완화되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가격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운임 자체를 조금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항공 쪽에서는 그래서 화물 부분으로 그동안 실적을 굉장히 견고하게 방어를 해왔고 이 여객 일드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이제 리밸런싱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대한항공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운을 좀 넘어가서 보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해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한 해였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동량 자체가 역성장하는 해가 많지가 않은데 물동량이 역성장했던 구간을 보시면 글로벌 GDP도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2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그래도 팽창을 했는데 물동량은 지금 역성장한 컨테이너 벌크 모두 2% 정도 역성장한 그런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최근 뭐 20년, 30년을 보더라도 전혀 없었던 이례적인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운임 자체도 기존의 트렌드에서 벗어나게 올해 한 해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크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은 모두 다 이제 상저하고를 띄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초가 높고 연말로 갈수록 이 운임이 빠지는 그런 그림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철광석 재고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컨테이너 자체도 올해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다 매월 역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이례적인 물동량 감소가 오히려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2023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재고를 구축하는 이 사이클이 오면서 수요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2023년도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는 최근 2년 동안 신조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선봉량의 한 30%까지 신조가 쌓여 있지만 벌크는 지금 7%를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인도될 벌크는 뭐 전체 선봉량 대비 3%, 내후년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벌크 쪽이 조금 공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23년부터 저희가 이제 IMO 신규 규제들이 도입될 것들이 있는데 EEXI가 지금 23년부터 도입이 되는데 이 EEXI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제 신조선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되었던 EEDI를 전체 현존하는 모든 선박으로 이제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선박의 72%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이 신규 EEXI의 규제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72%에 해당하는 선박 중에서 절반의 선박만이라도 이 규제로 인해서 선박 속도를 감축을 10%만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선박이 한 3.6%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의 대략 공급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으나 이 규제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의 효과를 내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전체 선박 공급 자체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그런 구간까지도 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이제 CII 규제가 도입이 될 텐데 이 CII 규제는 한번 도입이 되고 나면 매년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A부터 2등급까지 선박의 등급을 나누고 C 이하로 등급을 받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운항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규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은 C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2026년까지 전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2%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달성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또 동일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선박이라는 기계 장치 자체가 기계 장치다 보니까 사용할수록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CII 규제로 인해서 고령선들을 위주로 한 폐선이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고령선이 거의 10%, 벌크도 지금 8%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이 운임이 좋아서 이 폐선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 이 폐선 활동이 내년부터 좀 재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역시나 공급 주도의 이제 시황 개선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객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 여객과 화물 간의 이제 리밸런싱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 특히 대한항공 같은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운송 섹터 내에서 여전히 유심히 봐야 될 종목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3년도에도 성투하시는 그런 한 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